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거리에는 연등이 보입니다. 우리는 거리의 연등을 보며 조만간 부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등은 태울 연, 등자로 등을 태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시 부처님을 위해 대중들이 공양을 올렸던 등불에서 유래합니다. 자타카에 등불 공양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이 코살라국의 수도 사와티의 제따와나 한역으로 사위성 기원정사라 불리는 이곳에 계실 무렵 사와티에 가난한 여인 난타가 있었습니다. 난타는 다른 신도들이 성대한 공양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여기 계시는데 나는 가난하고 천한 신분으로 아무것도 공양할 수가 없구나. 난타는 슬퍼하는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온종일 구걸하여 매우 적은 푼돈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기름을 사기로 했습니다. 난타의 돈으로는 매우 적은 기름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기름집 주인은 난타를 가엾게 여겨 기름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난타는 이 기름으로 등을 만들어 등불 공양을 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다른 등불은 꺼져가는데 난타가 밝힌 등불은 시간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 존자는 깊은 밤에 등불이 밝으면 부처님이 주무시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되어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불은 꺼지지 않고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본 아난다와 모칼라나 존자는 부처님께 이 상황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등불은 지극한 성심과 큰 원력을 가진 사람이 밝힌 등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 그만두어라, 아난다. 그 등불은 한 가난한 여인이 간절한 정성으로 켠 것이어서 너의 힘으로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 여인은 지금은 비록 가난한 모습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도 공양을 하였던 난타의 이야기처럼 연등을 공양하는 것은 오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등불을 모아 행사하는 연등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서기 399년에서 410년까지 인도를 다녀온 중국의 법현 스님은 인도의 연등회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인도의 연등회에서는 바퀴가 4개 달린 수레 위에 5층 탑 모형을 만들고 불상을 모신 뒤 금박, 은박, 옥 등으로 장식하고 화려하게 색칠한 깃대를 둘러 장식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승려와 신도들이 등을 밝히고 성 밖의 사원에서 성 안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악기를 연주하고 꽃과 향을 공양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13년 중국 당나라에는 현종이 서역 승려 파타의 건의로 연등회를 열었습니다. 3일간 통행 금지를 풀고 성문을 개방하여 수만 개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이때 왕과 신하들은 연등을 구경하고 노래와 춤,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연등회를 열었을까요? 최초의 연등회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신라 시대에 이미 연등회가 성행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연등회 기록은 서기 866년 신라 경문왕 6년 기록입니다. 정월 15일 왕이 황룡사에 행차하여 연등을 보고 백관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면 태조왕건은
훈요 10조를 통해 연등회와 같은 행사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체로 후대 왕들은 연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연등회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개최하는 초파일 연등회, 정월에 정기적으로 여는 상원 연등회, 특별하게 개최하는 특설 연등회 등 다양하게 분화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연등회에서는 어떤 것을 했을까요? 고려사에는 상원 연등회의 의식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등회는 이틀에 걸쳐 치렀는데 14일 소회와 15일 대회가 그것입니다. 소회와 대회에는 중요한 행사이니만큼 왕이 참여하였습니다. 소회일은 크게 두 가지 행사를 하였는데 궁궐의 편전에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첫 번째이며 태조 왕건의 초상화를 모신 봉은사로 가서 태조 왕건에게 인사드리는 배알 의식이 두 번째입니다. 소회일 오후에 봉은사로 나서는 왕의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수천 명의 의장대를 거느리고 봉은사를 오가는 화려한 대규모 행렬에는 춤과 음악과 놀이가 행해졌고 해가 지고 임금이 돌아올 때는 연등을 설치하여 환하게 하였습니다. 대회일은 또다시 궁궐의 편전에서 의식을 치르고 상을 차려놓고 연회를 베푸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편전의식에는 일종의 쇼를 선보였는데 고려 말 이세계시에서 이런 쇼가 어떤 형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때 맺은 모양 봉래상 같고 바다에서 온 선인이 과일을 바치네. 북과 징소리 천지를 울리고 처용의 소매자락 바람에 날리누나. 긴 장대위 사람 평지처럼 놀고 폭발하는 불꽃은 번개처럼 보이네. 태평스런 이 기상 그리려 해도 늙은 신하 붓이 재주 없음을 부끄러워하네. 연등회를 행하는 이틀 밤 동안에는 통행 금지를 없애고 개경 저녁에 수만 개의 등불을 밝혀두어 백성들은 밤 늦게까지 거리에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또 사찰에 연등을 하여 불심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연등회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중요한 풍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연등회는 조선시대에 와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